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어느덧 미적분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라고 해서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y는 fx하고 y는 fx와 그 다음에 x는 a, 그 다음에 x는 b,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의 dx다 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도형의 넓이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도형의 넓이, 도형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써왔던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구분구적법.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 곡선과 x축,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다, 요런 이야기는 수투 때 했으니까 생략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 구분구적법,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과 이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분구적법은 도형의 넓이나 넓이 혹은 부피를 잘게 쪼개다 라는 얘기는 n등분해서 구한다 라고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분구적법에서 등장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100%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구분구적법,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x는 a, 그리고 x는 b, 그리고 그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n등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의 길이가 얼마죠? 네, a부터 b니까 b-a인데 요거를 n등분을 하세요. 자, 그럼 n등분을 이렇게, 자, n등분을 하게 됩니다. 자, n등분을 하고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그려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이 s라는 건요,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비슷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의상 여기 이렇게 나눴던 이 친구들을 이름을 붙이면 x1, x2, x3 해서 요 마지막 b를 xn이라고 둘게요. 그럼 요 n등분된 요 하나, 요거 이제 밑변의 길인데 요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잖아요. 요걸 앞으로 저희가 델타 x라고 할게요. 중요합니다. 델타 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x1을 요 델타 x를 가지고 표현하면 x1은 a 플러스 델타 x, 그쵸?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값. 그 다음 x2는 a에서 델타 x를 몇 번 더한 값일까요? 한 번, 두 번. 네, 좋아요. 그러면 x
K는요. A에서 델타 X를 몇 번 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K번 더한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바로 x1에서의 함수값, x2에서의 함수값, x3에서의 함수값이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제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변은 델타 x고 높이는 fxk가 될 거고, 여기에 델타 x를 곱한 게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총 K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게 이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데, 요게 이제 S랑 가까워지겠죠. 어떻게 하면?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요걸 잘게 쪼개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들이 이 곡선과 거의 비슷하면서 이 S와 동일한 결과를 얻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선 그 N을 쪼개는 걸 한없이 크게 한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리미트의 개념이 들어가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요게 바로 넓이 S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나온 xk가 잘못 썼네요. 자, xk가 a 플러스 k 델타 x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넓이에 대한 급수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급수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요 SN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바로 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직사각형, 요 식을 세운 다음에 넓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넓이,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나 부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 S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보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그리고 n분의 b 마이너스 a의 형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모양이 자, 우리 이쪽으로 잠깐 다시 와볼까요? 이쪽에서 제가 이 s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쓴다면 마치 fxk가 fx로 바뀌고 델타 x가 dx로 바뀌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데 여기 델타 x하고 xk에 나오는 a하고 b가 적분의 아래끝과 윗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우리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k 앞에
곱해진 값을 델타 x로 정하면 돼요. 자, 외우지 말고 지금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어떤 원리인지. 자, 그럼 k 앞에 곱해진 값이 요 값이니까 이 경우에는 델타 x를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요? 델타 x를 n분의 b-a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델타 x를 n분의 1로 두셔도 돼요. b-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연습해 보다 보면 알 텐데, 적분 구간을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n분의 1로 두시면 되고, 적분 구간에 상관없이 내가 적분하는 그 함수의 모양이 예뻐지고 싶으면 이렇게 b-a로 두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k 앞에 곱해진 고값을 델타 x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델타 x니까 이 친구도 뭘로 바뀌는 거예요? 델타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k가 a 플러스 k 델타 x임을 이용해서 a와 b를 정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보시면 요 함수 앞에 a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a가 원래 그러니까 a하고 b도 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수 안에 a가 있는 경우에는 요 a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럼 a가 결정되면 b도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여기서는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f a 플러스 k 델타 x, 다시 말해서 fxk는 fx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는 dx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최종적으로 바꾼 모양을 써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가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문제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좀 풀어볼게요. A4 용지가 없으니까 제가 A4 용지를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 옆에다 두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문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풀어보죠. 어떤 걸 먼저 풀어볼까요? 자, EX.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이고 fx가 x분의 1일 때 우리가 이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원래 급수라면 이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x분의 1의 경우에 부분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급수의 합에서는 그 어디까지밖에 안 했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3차 이하의 다항식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소거되는 형태의 부분합 계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번호를 매겼던 걸 기억하면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델타 x를 정해야 되는데 델타 x는 요 k 앞에 곱해진 값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n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n분의 1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n분의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a하고 b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이 나왔죠. f 안에 이렇게 1이 있으면 요 1을 a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f 안의 값을 xk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둬야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나와요? b-a가 요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델타 x, 요 전체는 xk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 일단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 번 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1 플러스 n분의 2k의 n분의 2는 인테그랄 a부터 1부터 3까지 fx에 요게 이제 델타 x니까 dx.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lnx가 아니라 x분의 1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nx를 1부터 3까지니까 ln3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사인 n분의 k 파이. 자, 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요. 자, 이제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얘 부분합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양을 좀 생각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 n제곱분의 k를 넣어주는데,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리고 자, n분의 k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n분의 파이는 요 앞에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n분의 k 파이 곱하기 n분의 1,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뭘 결정해야 돼요? 똑같이 델타 x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델타 x를 n분의 k 앞에 곱해진 값이 n분의 파이네요. 네, 요걸로 두시고, 자, a하고 b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sin x라고 생각하시면 a 값이 0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a를 0으로 두면 b는 파이가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 친구 자체가 우리 이제 요게 x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xk의 sin xk니까 이게 나중에 정적분으로 바뀔 때 x sin x로 바뀌겠구나,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델타 x를 dx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n분의 1이 있어요. n분의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n분의 1이 있으니까 내가 식 자체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바꾸냐? 인테그랄 a부터 b, 0부터 파이까지, 여기 파이분의 1 있죠? 파이분의 1에 x sin x의 dx, 이제 요게 dx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은 여러분들 부분적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파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가 a하고 b하고 델타 x를 설정하기 때문에
적분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델타 x를 n분의 1이라고 둘 수도 있어요. n분의 1이라고 두면 자, a가 똑같이 0이라고 했을 때 b 값은 1이 되고 우리 그 ak 이 식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러니까 n분의 k가 xk니까 파이의 xk 그 다음에 사인 파이의 xk 그리고 n분의 1은 델타 x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극한이 이렇게 바뀌어요. 정적분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파이의 x 사인 파이 x의 dx라고 바뀝니다. 뭐 요거랑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결과는 파이로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암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요렇게 방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냐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그리고 구분구적법 이렇게 구분구적법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법과 요 방법 그리고 요거 예제까지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